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주에 이제 그 문제를 20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이제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 하나가 딱 나왔군요. 21번입니다. 이건 교과서 281쪽. 아직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아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건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번 문제네요. 여기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규정이 2005년도에 우리 공사법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에 많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바로 중개업적에서 이랬습니다.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이날 예를 듭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하고 가정합니다. 아주 제가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한번 가정합니다. 과거에 이 40조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이라는 중개업자 이런 위반 행위를 하고 아주 겁이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이나 중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3년간 격결사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중개업자 이런 위반 행위를 하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며칠간 고심을 해요. 고심을 하다가 등록관청에서 알기만 하면 무조건 등록이 취소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얼른 중개업을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가지고 살짝이 다시 등록을 받아요. 이 살짝이 등록받은 분을 우리가 재등록 중개업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과거에 2005년도 구차개정 이전까지 하더라도 즉 이 규정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하더라도 이렇게 재등록 받은 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가한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재가 없는데 밉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인치주의가 되고 마니까 이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문제는 재등록 중개업자가 다시 등록받고 중개업을 잘하고 계시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딱 등록받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또 위반 행위를 하고 또 다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폐업하고 그리고 다시 살짝이 다시 등록받고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 등록관청에서 보기에 이분 밉습니까? 이쁩니까? 밉죠. 밉지만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 현실이었어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재를 한번 만들어 놉니다. 바로 이런 제재를 만들어 놔요. 갑이라는 중개업자 위반 행위를 하죠. 위반 행위를 하고 중개업 그만두겠다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등록을 받은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 지위가 이분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승계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제는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가능하다. 만약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다면요. 폐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등록받는 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바로 2005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에요. 갑이라는 중개업자 계세요.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려드린 거예요. 딱 이날 업무정지 처분, 가투리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업무정지 처분, 가투리 처분을 받았어요. 단순히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처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같은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처분, 가투리 처분을 받은 이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그만두겠다고 폐업 가능합니까? 폐업 불가합니까? 폐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폐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등록을 받아요. 등록을 받는데 잘 한번 봐보시죠. 등록받는데 여기 기간이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이 처분일부터 1년이에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받은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바로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 가투리 처분 효과가 그대로 이분에게 승계된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걸 공부하시니까 그때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요. 오늘 눈으로만 잘 한번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처분, 가투리 처분하고 폐업을 했어요. 폐업일부터 1년입니까? 처분일부터 1년입니까? 처분일부터 1년간이라 말은 1년 내에 이런 말입니다. 1년 내에 다시 등록받는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의 지위, 즉 업무적인 처분,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이분에게 승계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어요. 갑이라는 중개업자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하고 가정합니다. 여기는 절대적 등록, 상대적 등록 취소 다 좋아요. 어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하고 겁이 나죠. 무섭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알고 등록 취소를 시켜주시 겁이 나서 얼른 중개업 그만두겠다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등록받은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맨 뒤에 그림을 보시죠.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 지위가 승계됩니까? 승계 안 됩니까?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 지위가 승계되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21살 때 시험에 합격해서 22살 때 등록을 받았습니다. 딱 이런 위반 행위를 하고 겁이 나서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합니다. 30년 동안 근무를 잘하고 있다가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중개업해야겠다 하고 등록을 받는데 등록관청에서 공무원께서 백발의 성성한 분이 나와가지고 넉 하면서 당신 기다리느라고 몇십 년이 지났다면서 덜컥 등록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비록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한계가 폐업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등록받은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못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취소에 해당한 위반 행위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받은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하다. 잘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답니다. 폐업 신고한 날부터 재등록받은 이 기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폐업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폐업기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 취소를 못합니까?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갑이라는 중개업자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분이 중개업 그만두겠다고 폐업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얼마나 가능하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등록받으면은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수 있으니까 이분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가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등록 취소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업무정지는 3년보다 더 기간이 짧아야겠습니까? 더 길어야겠습니까? 업무정지는 더 짧아야겠죠. 그래서 업무정지는 1년으로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업무정지에 대한 위반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등록받은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가능하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이 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폐업 신고한 날부터 재등록받은 이 기한을 무슨 기한이라 한다고요? 폐업 기한이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폐업 기한이 몇 년을 초과한 경우는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요. 아주 이것도 중요한 규정인데 이제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바로 문제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다. 요거네요. 요거. 폐업 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요것이에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요것. 이때 확인 설명서 문제로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예.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폐업일부터 1년이라고 그랬어요. 처분일부터 1년이라고 그랬어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거기다 밑줄 잘 그어놓으세요. 처분일부터 1년간에다 빨갛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란 말씀을 항상 그 조문을 읽을 때는요. 이것은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지 하고 요거 좀 그림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림이.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이다. 그래서 2번 좀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요것이네요. 요거. 폐업 기한이 몇 년을 초과한 경우